한국 선교 140주년을 맞아 초기 선교사들의 연합운동과 에큐메니칼 정신을 돌아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분열과 갈등을 겪고 있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초기 선교사들의 연합 정신을 회복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단 신천지가 오는 30일 경기도 파주 평화누리공원에서 종교 행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져 파주시와 인근 고양시 시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역 시민들과 신천지가 종교시설 설치 문제로 큰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신천지 측이 대규모 행사를 연다는 소식에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을을 맞아 많은 교회들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다양한 나눔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시온성교회가 마련한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바자회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한국 선교 140주년을 맞아 초기 선교사들의 연합운동과 에큐메니칼 정신을 돌아보는 기념도서가 출간됐습니다. 기념 행사 참가자들은 분열과 갈등을 겪고 있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초기 선교사들의 연합 정신을 회복해 다양한 도전에 맞서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한국교회 선교 140주년을 맞아 초기 선교사들의 연합 정신을 되새기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미국 장로교와 미국 연합감리교회, 호주 연합교회 선교 동역자 등으로 구성된 에큐메니칼 선교연구회는 초기 선교사들의 사역과 활동을 정리해 기념 도서를 펴냈습니다. 책 제목은 성공이 아닌 섬김입니다. 한국교회의 역사는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선교사들의 헌신과 섬김, 협력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선교사 개인의 성공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섬겼던 섬김과 협력의 선교 사역으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친 한국교회의 문제와 한국 사회 속에서의 기독교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념행사에선 교단과 교파를 초월한 초기 선교사들의 연합 정신이 강조됐습니다. 선교 초기 각 교단 선교사들은 갈등과 경쟁, 중복된 자원 투입 대신 대화와 양보를 통해 교단별 선교지를 설정하고 복음 전파라는 본질적인 사명을 위해 협력했습니다. 조선 땅에 교파가 없는 기독교회를 세우려고 노력하기도 했으며 선교사 공의회를 조직해 연합활동을 펼침으로써 교육과 의료, 문화, 성경 번역 등 전 영역에서 한국교회의 기초를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에큐메니칼 선교운동은 단순히 교단과 교회를 키우는 사역이 아니라 서로 다른 교리와 배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의 다양한 모습으로 펼쳐지는 모습을 허용하고 인내하는 노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교회의 첫사랑은 선교사님 혹은 선교 동역자들 혹은 한국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또 서로를 돕는 그런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몸, 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늘 삶 속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죠. 연합하려는 마음. 소금처럼 짠맛은 내지만 자신이 사라질 때 비로소 선교는 완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인 교회 지도자들을 앞세우셨던 바로 이 선교사님들의 이 정신이 그 겸손한 섬김 덕분에 140주년을 맞는 한국 기독교 또 한국 선교가 의미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편 기념예배 후엔 출판 기념회와 에큐메니칼 선교 세미나 등이 진행됐습니다. 참가자들은 한국 전쟁과 사회적 혼란 속에서도 사회 정의와 평화, 인권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했던 교회의 모습 등을 돌아보며 오늘날 한국 교회가 그 첫사랑의 정신을 회복할 수 있길 기도했습니다. 에큐메니칼 선교연구회는 세계화와 다문화 사회 등 오늘날 교회가 마주한 다양한 도전 앞에서 교파 간 대화와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초기 선교사들의 연합 정신을 회복해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 명령과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2단 신천지가 오는 30일 경기도 파주 평화누리공원에서 종교 행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져 파주시와 인근 고양시 시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최근 고양시에 건물 용도 변경 방식으로 대규모 종교시설을 만들려고 해 지역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신천지가 대규모 행사를 계획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단 신천지가 오는 30일 경기도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대규모 행사를 열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최근 파주 인접 지역인 경기도 고양시에 용도 변경 방식으로 대규모 종교시설을 만들려다가 지역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어 신천지가 대규모 행사를 통해 세력을 확장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사회적 물의를 빚은 신천지 측의 장소 사용을 승인한 경기관광공사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지를 못했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시민의 입장으로서 자세한 내용을 알려달라고 그럴 때 관광공사 여러 부서랑 통화를 했거든요. 근데 계속 답변을 미루고 이렇게 핑퐁하는 것도 좀 불만이 많아요. 특히 신천지가 평화누리공원에서 행사를 여는지 묻는 시민들의 질의에 다른 종교단체라고 설명해 혼란을 부추겼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CBS 취재 결과 평화누리공원 대관을 신청한 단체는 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로 신천지와 함께 경기관광공사 측에 대관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랑 신천지가 행사를 한다는데 맞나요? 저희한테 접수된 거는 30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는 과거에도 신천지 위장 단체로 알려진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과 공동으로 종교 행사를 주최한 적이 있는 단체입니다. 이들은 30일 평화의 종 타종식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각에서는 신천지가 해마다 이맘때 진행해온 대규모 수료식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10만 수료식 이런 얘기는 못 들으셨나요? 네. 다만 이번에 저희가 행사가 들어온 거는 3만 명 규모 이런 정도로 신청이 들어오기는 한 거라서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 공간이 수용 가능한 인원이 3만 명이고 10만 명까지는 이 공간의 수용이 불가한 부분이라서. 한편 경기관광공사 측은 장소 대관 신청서에 신천지라고 적혀 있지는 않았다며 주중 종교 행사 대관 신청이 가능해 검토 승인한 것일 뿐 일부러 숨긴 건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신천지가 대규모 종교시설 설치 문제로 지역사회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소송까지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우려를 살피지 않고 신천지 측 대형 종교 행사를 승인한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가을을 맞아 많은 교회들이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다양한 나눔 행사를 열고 있는데요. 서울 영등포구 시온성교회가 지난 주말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바자회를 진행했습니다. 교인과 지역 주민들이 모처럼 교회 공간에 모여 마음을 나누는 현장을 송주열 기자가 전합니다. 서울 영등포구 시온성교회가 진행하는 마을사랑축제 바자회 현장입니다. 생활용품과 의류 등 교인들의 기부로 마련된 새 제품과 중고 물품이 대부분 1,000원에서 2,000원 사이에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각각 필요한 물품을 골라봅니다. 물가도 많이 비싸고 사람들이 이제 옷도 사기 힘들고 여러 가지 물건들도 장 보면은 비싸잖아요. 근데 이렇게 저렴하게 교회에서 좋은 이런 취지로 해주셔가지고 저희는 이런 제품을 사서 너무 감사드리고. 떡볶이, 김밥, 국수 등 300인분 이상의 먹거리를 비롯해 커피와 같은 음료가 모두에게 무료로 제공됐습니다. 행사 내내 주민들의 큰 호응이 이어졌습니다. 아이고 너무 좋지 노인네들한테는. 오늘 그냥 떡볶이도 잘 먹고 여러 사람 보고 하기 좋아. 나도 떡볶이 20년 했는데 이렇게 맛있는 거 처음 먹어봤어. 주말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2시까지 진행되기로 했던 바자회는 예상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면서 1시간 더 일찍 마무리됐습니다. 시온성교회 최은철 목사는
지역사회를 위해 교회가 존재하는 마을 목회를 지향하고 있다며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바자회를 준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회가 마을 속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게 교회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사랑, 기쁨, 행복을 나눠주는 마음.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교회 때문에 야, 우리 행복하고 살맛 나구나 하는 이 기쁨과 사랑을 선사하고 싶어서. 현장에는 협동조합, 노는매기, 영등포 산업선교회 복지회 등의 부스도 마련됐습니다. 시온선교회는 바자회 수익금 전액을 지역사회와 독거 어르신들을 돕는 일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차기 대표회장 선출을 위한 인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한교총은 오늘 상임회장단 회의를 진행해 이같이 결정하고 장종현 현 대표회장을 임원인선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했습니다. 한교총은 오늘 12월 5일 100주년 기념관에서 제8회 총회를 개최하고 차기 대표회장을 선출할 계획입니다. 한편 한교총은 다음 달 13일 천안 백석대학교에서 한국기독교 140주년 기념 한국교회 비전대회를 개최하고 선교 140주년을 맞아 한국교회 협력을 다짐할 계획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내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제30차 세계교회 성장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대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오산리 금식기도원 등에서 전 세계 목회자와 평신도들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됩니다. 특히 대회 마지막 날인 26일에는 연세대 노천극장에서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기도회를 개최해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할 계획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전 세계 교회가 기도하고 있다며 기도가 회복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교회 보수신학의 대표적인 인물인 박형룡 박사의 신학을 돌아보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예장합동총회 증경총회장 개간지인 신앙과 생활 창간 7주년을 맞아 열린 이번 세미나에선 신학적 변화와 사회적 변화 속에서도 성경의 절대적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개회 예배 설교를 전한 세해된 교회 소강성 목사는 박형룡 박사의 보수신학은 오늘날 한국교회 신앙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그 삶과 신앙을 기념하고 계승하자고 말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박형룡 박사의 성경관과 기독론, 현대 교회론에 대한 비판 등을 돌아보는 시간들로 진행됐습니다.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과정에서 복수의 지원자들에게 경쟁 설교를 시행하는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공적신학과 교회연구소가 최근 개최한 세미나에서 장신대 이상조 교수는 독일 개혁교회와 호주, 미국 장로교회 청빙 절차를 한국교회 청빙 사례와 비교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복수의 담임 목사 후보자를 회중 앞에 세워 설교하게 하고 교인들이 평가하는 방식은 장로교를 포함한 개혁교회의 전통에 맞지 않는다면서 이는 목회자의 인격을 훼손하는 방식이자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킬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조 교수는 또 후임 청빙 절차를 이전 목회자가 사임한 뒤에 시작해야 은퇴하는 목사가 청빙 과정에 불공정하게 개입할 여지를 주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예장합동총회 출판부가 총신대 교수들과 함께 인공지능 AI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AI 활용 안내서인 AI의 파도를 분별하라를 출간했습니다. 총신대 기독교 교육 전문가인 김수환, 함영주 교수와 기독교 철학 신국원 교수, 구약학 김희석 교수 등 4명의 총신 교수들이 저자로 참여해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 이해와 기독교적 관점을 서술하고 설교와 신앙교육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합동총회 출판부는 어제 총신대학교 주기철 기념관에서 저자들을 초청한 가운데 북콘서트를 열어 인공지능의 거대한 파도를 지혜롭게 대비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소망교도소가 오늘 12월 31일까지 4번째 담장한 전시회 김호중 작가 초대전을 진행합니다.
회심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는 한국화가 김호중 작가의 신앙 고백이 담긴 작품을 비롯해 한국화 작품 30여 점이 전시됩니다. 소망교도소 김영식 소장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가 수형자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경기도 여주에 위치한 소망교도소는 2010년 12월 한국교회가 연합해 설립한 재단법인 아가페가 운영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교화 중심 비영리 민영 교도소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대구 장로합창단이 창단 40주년을 기념하는 정기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청주 지역 청년들의 연합 집회 어웨이크 블레싱 청주가 청주 상당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대구 장로합창단이 대구 콘서트하우스 그랜드홀에서 정기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연주회에서 대구 장로합창단은 창단 40주년을 기념하며 찬양뿐만 아니라 중창과 색소폰 합주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창단 40주년의 역사가 되니까 단원들의 나이가 벌써 70을 넘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사명과 열정 다해서 곡조에는 기도로 전 세계를 향해 우리는 찬양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 밤의 찬양이 우리의 신앙 간증이 될 것입니다. 다 함께 은혜와 감동받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한편 대구장로합창단은 1984년 교파를 추월해 찬양을 통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창단됐으며 현재 100여 개 교회에서 150여 명의 단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청주 지역 청년 연합 집회인 2024 어웨이크 블레싱 청주가 청주 상당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청주 지역 교회 청년들과 대학생들이 함께한 이날 예배에는 워십밴드 위러브가 출연해 공감하시네와 낮은 곳으로 등을 연주하며 열정과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청주지방회는 청주 서문교회에서 2024 원더풀 찬양제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찬양제엔 부강교회와 서원교회, 신흥교회 등 기성 청주지방에 소속 12개 교회가 출연해 하나님의 부르심, 하늘소망 등 다양한 찬양곡을 선보였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새벽까지 비가 내리다가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8도에서 16도,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22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